새벽 사이 보였던 뉴욕 증시의 급락,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내줄까요? 일단 어제 증시 분위기부터 함께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장에서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북한의 도발 이슈로 인해서 출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부인의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코멘트에 국내 증시는 어제 집중을 했습니다. 이 미국 경기 우려 완화감에 결국 양대 지수가 보합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렷한 이슈나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흐름이 나왔던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장세도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를 들어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각자 개별만의 이슈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깊이 업황별로의 차이점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호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일지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놓고 고려현 쪽의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총을 다시 한번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 단에서도 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었죠. 어제 코스피 안에서 시총 10개 종목 기준으로 많은 종목들이 내림폭을 키웠던 가운데 LG 엔솔이나 대형주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일단 2차전지 상반기까지는 저점일 수도 있다. 다만 하반기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캐즌 정점 통과와 관련된 이 긍정 모멘텀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상승의 재료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2차전지 법인세 최대 10%까지 감면해주겠다라는 법안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2차전지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의 이 움직임이 더욱더 자극적이게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대형주들 위주로도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유 관련주들도 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대형 정유소 시설이 손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해당 정유소에서는 연간 2만 톤 규모의 처리가 가능한 이 정유소로 분류가 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정유 관련주들에게는 변동성의 이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 개최와 함께 중국 안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종목들의 또 상승의 모멘텀 으로 작용이 되는 만큼 어제장에서 S-오일이 8%의 상승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종목들도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부분을 놓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이슈와 함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4가지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의 실적을 보여줬던 종목 옴니시스템과 뉴보텍이 있겠습니다. 옴니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00%나 급증하면서 시간에서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뉴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 HLB 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코아스가 애니젠 지분율을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기 캐나다까지 이 음식을 놓고 지속적인 관세 정책이 이어지자 미국 안에서 계란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 KC피드가 이에 대한 대안책 그리고 수혜주로 시간 외에서 부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계란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계란 유통회사인 KC피드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 오늘 해당 종목들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전해진 이슈들도 오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경기 둔화 가능성과 관련된 코멘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4%에서 1.7%까지 대폭 하향하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원했었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상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지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조금 더 포착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간밤 함께 확인됐던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3에서 3.1%로 아주 소폭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3년과 5년의 기대치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조금은 접어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2일 CPI로 발표가 되고요. 13일에 PPI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을 법한 이벤트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외신에서는 이거를 벌스데이 서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6월 15일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해당 날짜 부근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관세라던가 우크라이나, 중동과 대만과 같은 이슈들이 대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선물처럼 우리한테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어제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나왔습니다. 2월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40%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제품을 대거 만들고 있는 폭스콘 같은 경우도 간밤 추가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AI 안에서 추가적인 발전과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일단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라던가 인플레 지표들 발표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수와 수치들을 확인하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세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해당 여파를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